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중앙어려원의 유병욱 교수입니다. 우리 순천향대학교 중앙어려원 국제사업팀에서는요, 국제개발협력의 시선으로 영화와 책을 소개하는 사무실 구석 1열을 시작합니다. 예! 앞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의 날에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우리 목소리 주인공인 김윤우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레이션을 맡은 성우 김연우입니다. 좋은 일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설레기도 하네요. 자, 그럼 사무실 구석 1열 첫 번째 영화는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입니다. 국제사업팀에서 리뷰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의 배경은 아프리카 말라위입니다. 말라위, 생소하신가요? 2014년 우리 의료원에서 말라위 의사와 간호사들이 6개월간 연수를 받기도 했는데요.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만 동료들이 있어서인지 애착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극복해 나가는 희망 가득 찬 이야기, 우리 국제사업팀의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는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된 200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합니다. 주인공인 10대 소년 윌리엄은 호기심이 많고 폐기물 쓰레기장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곳에서 고철을 주어 무언가를 만들기도 하고 라디오 같은 작은 전자제품을 잘 고쳐서 동네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얼핏 평범해 보이는 윌리엄네 마을에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말라위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단 2%에 불과할 정도로 전기 보급률이 많이 낮았습니다. 윌리엄이 고장난 전자제품을 잘 고쳐 인기가 많았던 이유도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모든 전자제품을 건전지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식량난입니다.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으로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웃의 식량을 훔치기까지 하죠. 그나마 비축해둔 식량은 그렇게 사라지고 올해 수확량은 다음 수확 때까지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식량이 부족한 탓에 하루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한 번의 식사를 언제 할지 가족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엄마는 굶주림 속에 잠을 잘 수 없으니 저녁 식사가 좋겠다고 하지만 윌리엄은 낮에 공부를 하려면 아침을 먹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굶주림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잠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되어야 했을까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어 온 홍수와 가뭄, 이번에는 왜 유독 큰 문제가 된 것일까요? 지난 정부는 오랜 기간 집권했던 독재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농부 출신의 대통령이라 농사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알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만 내리면 굶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요. 그러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 대통령은 농부들을 위한 지원보다는 시장 자유화를 추진했습니다. 아직 자유시장에 대한 준비가 덜 되었던 걸까요? 큰 기업들이 담배를 대량 생산했고 더 많은 담배 건조 시설을 지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무자비한 벌목이 시작됩니다. 윌리엄의 아버지는 벌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담배 사업가에게 헐값에 나무를 팔았습니다. 나무가 없어 홍수 피해가 늘어나면 그 부담은 오로지 주민들의 몫이 됩니다. 이제 그들은 또다시 나무를 팔아야 했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윈벨을 방문한 대통령에게 마을의 족장은 도움을 요청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경호원의 폭행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영방송에서 결핵, 콜레라, 말라리아, 설사 등으로 죽긴 해도 아무도 배고파서 죽진 않는다고 말하죠. 이때 윌리엄은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윌리엄은 학교에 가게 된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라위에서는 중학교에 진학하려면 적지 않은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죠. 윌리엄의 교육과 생계를 놓고 갈등에 빠진 가족. 대학까지 가는 미래를 꿈꾸었던 윌리엄은 학비를 내지 못해 결국 퇴학당하고 맙니다. 문득 학교에 가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인 우리의 삶이 고맙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윌리엄에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발전기의 원리를 배워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전거 바퀴에 달린 작은 발전 장치를 보면서 발전기의 원리를 깨닫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죠. 더 배워야 했습니다. 이때 윌리엄은 불행 중 다행으로 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너지의 이용이라는 책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책이 윌리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이제 윌리엄은 세상을 구해낼 꿈을 꿉니다. 작은 풍차를 만들어 전기를 일으키는 데 성공한 윌리엄. 더 큰 풍차, 더 큰 전기를 일으켜 땅속의 물을 퍼올리려고 하는데요. 마침내 가뭄을 끝낼 길을 찾은 걸까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던 그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아버지와의 갈등이죠. 자전거는 윌리엄과 아버지가 각각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물건이며 동시에 두 사람이 갈등을 빚는 원인이 됩니다. 윌리엄은 아버지를 설득해 보려고 하죠.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자전거만 주시면 제가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양수기가 꺼지지 않고 영원히 작동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일항을 만들어. 곧 비가 올 거야. 영화는 고민하는 윌리엄과 땡볕 아래서 메마른 땅을 계속 일구고 있는 아버지를 번갈아 비춥니다. 전 아버지가 모르는 것을 알아요. 윌리엄의 이 말은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죠. 사실 저희는 이 장면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와 부딪히게 마련이죠. 저희도 항상 무언가를 바꾸려 노력하기에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현실을 제쳐두고 이상만을 좇을 수 없는 아버지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아버지의 고집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지금 처한 상황이 모두 꿈처럼 거짓말처럼 느껴진다며 절망적인 현실을 부정하는 아버지에게 전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라며 바람으로 물을 만들 수 있다고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준 윌리엄. 마침내 아버지는 자전거를 내어주고 윌리엄은 풍차를 만들어냅니다. 아버지에게 바람 이야기는 그저 허망한 꿈이었지만 윌리엄에게 바람은 모두를 살릴 희망이었던 거죠. 마을 주민들이 모인 앞에서 윌리엄은 풍차를 돌려 전기를 일으키고 양수기를 돌려 땅속의 물을 위로 퍼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땅에 물이 닿던 순간 환호하는 윌리엄과 아버지, 온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보는 사람까지 미소 짓게 만듭니다. 윌리엄은 장학금을 받아 학교로 돌아가고 졸업 후에는 남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지도자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이후 미국 대학에서 환경학 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마을은 윌리엄이 만든 풍차들 덕분에 1년 내내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저희는 이 영화가 국제개발협력의 면면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한 부분은 다르겠지만 윌리엄과 가족들은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사회 문제를 보는 다른 관점을 갖고 근거 중심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윌리엄에게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실 구석 1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내레이션의 성우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